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적합한 보안 솔루션 알아보기 기술보호 전문가 황성봉입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보안 솔루션 처방받기 저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환경 분석인데요. 기술보호 목표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파악된 결과를 통해서 기술보호 목표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중요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정보자산의 식별 및 평가입니다. 정보자산 및 식별 평가를 통해서 우리 회사가 중요하게 관리하는 등급들을 설정하는데 비밀문서들, 비밀로 관리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외비로 관리할 대상이 무엇인지, 일반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은 어디인지를 이 식별 및 평가를 통해서 선정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비밀문서 또는 비밀 등급에 관리할 문서들이 어떤 기준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우리는 이 솔루션 선정 전략에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솔루션 선정 전략에서 문제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들이 분실될 수 있고 유출될 수 있고 또는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환경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가 바로 우리가 솔루션을 선정할 때 제일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문제점이고,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선정해야 될지, 어떤 우선순위로 접근해야 될지 관리해야 될 주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정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보자산에 필요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을 선정하는데요. 우리가 문서 중앙화를 도입할 때에는 모든 문서를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문제점이라 한다 그러면 개인 PC에 들어있는 파일들을 통합관리를 하기 위한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문서 중앙화를 도입에 대해서 하고, 문서 중앙화를 도입해서 할 때에는 업무 효율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를 해당 시스템에서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DRM이라는 문서 암호화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안전한 암호화를 통해서 우리 내부 문서가 외부로 유출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접근 방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선정하기에 좋은 솔루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DLP는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인데, 우리 해당 회사의 많은 문서들 또는 주요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그리고 특정한 임직원들이나 외부의 사용자들이 우리 회사에 접근했을 때 그 중요한 문서들이 웹이나 또는 외부 저장 매체, 다양한 USB 등등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또는 필요한 접근 가능한 사용자들한테만 부여해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루션 선정 전략에서 그러면 방화벽 및 네트워크 구성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다양한 경로로 내부 환경 또는 현재와 같은 코로나 환경에서 재택근무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 내부의 솔루션이나 시스템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내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고 외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지를 정의를 내려 놓아야만이 해당 시스템이 어디에 위치해야 될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서 중앙화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서 중앙화 시스템에서 이 시스템이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문서를 통합 관리한다는 그런 목표로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 회사에 과연 어떠한 문서들이 있는지, 그 문서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고요. 이 문서를 통합함과 동시에 이 문서들이 어떻게 수집되고 어떻게 저장되고 어떻게 폐기되고 어떤 형태로 보관되는지를 정의를 내려놔야 됩니다. 인사 이동이나 퇴사 시 또는 우리 부서가 다른 부서로 업무가 변경될 때, 통합될 때를 고려해서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관리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들을 우리가 어떻게 문서 중앙화 시스템으로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모든 문서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에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특정 부서나 기밀문서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사용자 또는 특정한 영역들을 공장이나 아니면 본사나 영역을 두고 단계별로 확산하는 방법도 문서 중앙화를 도입하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암호화 관련되어 있는 DRM 솔루션입니다. 첫 번째로 모든 문서들이 다 암호화됩니다. 그러면 이 암호화된 문서들은 우리가 최초
업무 분석 단계에서 나왔던 문서 등급이란 기준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 등급 기준에 맞춰서 기밀, 대외비, 내부 문서 형태 또는 일반 문서 형태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 문서 등급에 따라서 특정 부서 사용자들은 기밀 부서로 두고 그 기밀 부서 문서들은 최소한의 열람이나 쓰기 그리고 해당 문서를 변경하거나 삭제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들을 부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외비 문서는 우리 내부에서 모든 문서가 유통되는데 외부로 나갈 때에는 결제 또는 어떤 특정 권한을 통해서 최소한의 사용자들이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입니다. 내부에서 유출되는 모든 문서들 또는 외부 저장 매체들 그리고 다양한 경로를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법들로 정책이 만들어지는데요. 내부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키는 우리 회사 내부의 중요한 문서 등급에 따라 가지고 관리 등급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는 그 해당 문서들이 내부 결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트북 사용자, 재택근무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해당 정책에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관리 그리고 내부 정보 유출이 방지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방지하지 못하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로그로서 모니터링으로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한 번에 모든 시스템, 안전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번에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 업무 변화들 그리고 이 시스템을 각각으로 역할들이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힘든 경우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직원들이 업무의 변화들을 모든 걸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제일 중요한 문서 중앙화 시스템을 도입한다랄지 또는 선택적으로 우리는 내부 정보 유출 방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부 정보 유출 방지를 시스템을 도입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해서 외부 유출의 최소한의 영향들을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각각의 특징들을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우리 회사 성장에 맞춰서 갈 것인지 시기에 맞춰서 갈 것인지 대상 영역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표로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문서 중앙화 시스템 개념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서 중앙화 시스템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 회사 내부의 일반 직원들과 외부의 직원들, 다양한 이 직원들이 이 문서 중앙화 시스템에 들어와서 이 문서들을 개인별, 부서별, 공용 문서별, 프로젝트별로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서가 생성되고 유통되고 보관되고 이관되고 폐기되는 일련의 사이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서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리할 것인가를 정의를 내려놓게 되고요. 처음부터 모든 회사의 문서들보다는 단계별로 부서별로 접근해서 문서 중앙화로 통합하는 것들이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DRM 시스템입니다. DRM에 대한 개념도는 첫 번째로 모든 문서들이 다 암호화가 되고요. 암호화되는 문서들은 특정 권한이 있는 문서 등급에 따라서 기밀, 대외비, 사내한 또는 일반 문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등급에 따라서 문서를 열람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하는 기능들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외부의 사용자들도 이 안전한 암호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문서들이 특정 사용자들만 볼 수 있는 환경으로 되고 외부에 유출할 때 해당 문서는 절대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환경, 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암호화 관련되는 솔루션, DRM 솔루션들이 최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별 문서 하나하나 다 권한을 줘야 되고요. 그런 권한을 주기 위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하기에는 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할 때에는 최소한의 부서들을 접근할지 다양한 방법들을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입니다. DLP 솔루션에서 중요한 것은 내부에 있는 모든 문서, 다양한 매체, 그리고 웹, 그리고 저장 장치들이 외부로 나가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로그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그 로그를 통해서 어떤 문서가 외부로 유출됐는지 또는 사전에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서 특정한 영역들을 차단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문서 관리 등을 구현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을 쓰는 환경에서는 다양한 영업점, 본사와 지점이 많이 있고 복잡한 환경에서 추천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도입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AC라는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이 있습니다. IP를 누구에게 외주나 내부 방문자 그리고 비인가된 사용자들을 네트워크에서 최초에 차단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트워크에 붙어 있는 우리 회사의 모든 스마트폰, PC, 노트북, 단말기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인증받지 않은 단말기들은 우리 회사의 내부 시스템으로 접근할 수 없는 환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문서 중앙화 시스템,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암호화 시스템들이 갖추어진 기업 또는 그 이상의 내부에서 인가되어 있는 단말기들만 관리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이 있는 기업들한테는 NAC라는 시스템도 최초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통제 수단으로서 정책으로서 시스템으로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데스크탑 가상화 솔루션입니다. 내부 클라우드건 외부 클라우드건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데스크탑 가상화 솔루션은 우리 내부 PC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재택근무 환경이거나 우리 회사 내부에서 최소한의 권한으로 허가되어 있는 프로그램들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환경들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단말기로 접근할 수 있고요. 상당한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기업 규모가 크고 정말 중요한 연구소나 또는 중요한 정보들을 다루는 부서에서들만 최소한의 접근 권한으로 써도 되고요. 일반적인 기업에서 쓸 경우에는 회사의 규모 또 영업이익 그리고 필요하는 정보가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호하는 환경에서 추천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소기업에 적합한 보안 솔루션 알아보기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보안 솔루션들이 어떻게 접근하기 위한 중요한 길을 알아봤는데요. 우리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문서들이 어떤 등급으로 관리해야 될지를 먼저 알아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